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입니다. 전업맘과는 또 다른 피곤함이 있죠. 일도 육아도 완벽히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 일하랴 눈치 보랴 집에선 무던한 사람이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선 유독 목소리를 낮춥니다. 그 눈치도 어느덧 제 몫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시댁은 소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에겐 일방통행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 자리는 참석해야 하고 선물은 센스 있게 챙겨야 하며 말수는 적되 손은 부지런해야 하죠. 저는 그런 줄 알고 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틀이 깨진 건 시동생의 결혼 이후였어요. 동서는 해외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한국에 돌아와 창업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옆에 매장을 낸 건 물론 최근엔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까지 했다더군요. 처음 만난 날 그 사람은 은은한 향을 풍기며 맞춤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인사도 예의 바르게 했지만 그 어떤 설명보다 동서 자체가 브랜드 같았죠. 시댁에서의 첫 식사 자리, 저는 전날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평가를 시작할 테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그저 한 번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경입니다. 동서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시어머님 앞에서 얼굴이 굳던 저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죠. 시어머니는 그날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동서의 존재감에 압도된 듯 했으니까요. 남편은 귓속말로 물었어요. 저 사람이 시동생 와이프라고?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달라 보이다니요. 그건 저도 느꼈어요. 동서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사람 같았어요. 한 번도 없던 일이지만 그날 밤 시아버지께서도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는 동서 부부를 배웅하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동생 복 받았네. 속으로 생각했죠. 맞아, 시동생은 복을 받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그건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불안함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혼 초 동서가 시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당도 가정집도 아닌 자신의 브랜드 쇼룸에서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김치찌개와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하려 했지만 남편이 말렸어요. 오늘은 그냥 가면 돼. 동생네에서 다 준비한다고 했어. 처음엔 조금 당황했습니다. 빈손으로 시댁에 간다니 그것도 첫 방문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과일이라도 사가려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 말래. 아무것도. 동서의 쇼룸은 백화점 명품관 옆 건물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유리문을 열자 시원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높은 천장과 흰 벽 그리고 조명 아래 놓인 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어요. 테이블 위엔 그녀가 디자인한 테이블웨어와 맞춤 꽃장식, 메뉴는 케이터링이었지만 정갈하게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눈살을 찌푸리며 이게 다 돈이지 뭐 하셨지만 식사가 끝날 때쯤엔 요즘 젊은 것들도 은근히 감각 있네라고 말이 바뀌었죠. 그날 동서는 요리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조용히 음식을 차리고 그릇을 바꾸고 물을 따랐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았죠. 시아버지는 연신 감탄하며 음식을 드셨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무안한 듯 했으나 점점 즐기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이건 경복궁 근처 한장인이 만든 차예요. 식후에 한 잔 어떠세요? 동서는 차를 따르며 잔을 권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수십 년 동안 차를 대접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그 잔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동서는 식사 내내 쇼룸을 소개하고 디자인 과정을 설명했어요.
말투는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도 질문을 던졌어요. 이 옷은 얼마나 하는 거니? 아, 그날 식사 후 시어머니는 동서가 디자인한 스카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물인지 전략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달랐어. 완전히 달랐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어요. 침대에 누운 남편은 아이가 깰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뭐해?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내일 웹디자인 제 일이요. 솔직히 그날 밤 무언가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차례상 준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손에 꼭 맞춘 나물간,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약식, 올해는 막내가 시작한 이유식까지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민경 씨, 나 호진 어머니인데 이번에 호진이가 부모님 모시고 싱가포르 여행 간다더라고. 비행기 표도 예약했다던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리둥절했어요. 시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이라니요? 그것도 명절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는 더 놀랐더군요.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날 저녁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동서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우아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오빠 언니. 저희가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싱가포르 여행 준비했어요. 작년에 약속드린 거라. 동서의 말에 남편이 당황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말을 이었어요. 형, 아니 그게. 작년에 내가 사업 잘 되면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잖아. 형도 그때 있었는데. 시동생의 말에 남편은 기억을 더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작년 추석 때 시동생이 사업 계획을 말하며 성공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게 설날에 실제로 이루어질 줄이야. 어머님도 이미 다 아세요. 여권도 준비하셨대요. 동서가 내민 봉투에는 4장의 항공권, 싱가포르행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설날 출발, 닷새 일정. 놀랍게도 그 봉투에는 또 다른 항공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두 분은 제주도 가서 편히 쉬세요. 애들도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제주도라니요? 그것도 설날에? 동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호텔도 예약해뒀어요. 키즈룸이라 아이들도 편할 거예요. 설날엔 특별 프로그램도 있대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동서의 설명을 듣고 나니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설날을 시댁 차례 없이 보낸다니. 사실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어머님이 정말 괜찮다고 하셨어요? 제 질문에 동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짐 챙기고 계신데요. 어제 전화로 말씀하시길 싱가포르는 처음인데 뭐 입고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설날 차례상 대신 여행 가방을 챙기고 계신다니. 그리고 저희에게도 휴가를 선물해 주다니. 동서가 그날 저녁 돌아가며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언니, 가끔은 그냥 놓아버리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전통도 좋지만 우리 모두 행복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전통에서 벗어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날이 이상하게도 가장 행복한 명절로 기억되는 거 있죠?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 선물 걱정이 앞섰습니다. 작년엔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덤덤히 받으셨죠. 그것도 민경이가 준 거 맞지?
라는 말과 함께요. 마치 제 선물은 품질을 의심해야 한다는 듯이요. 그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동서였어요. 언니, 혹시 오늘 어머님께 선물 보내실 거예요? 저희가 작은 패키지를 준비했는데 언니 이름도 같이 넣을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미 준비한 스카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서의 제안이 솔직히 끌렸어요. 동서의 작은 패키지가 제 스카프보다 분명 더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 이름으로 가는 선물이니까요. 고마워. 이미 준비한 게 있어. 답장을 보내고 나니 왠지 미묘한 경쟁 의식이 올라왔어요. 동서의 선물은 분명 화려하겠죠. 그래도 저는 제 방식대로 정성을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경아, 너희 동서가 뭘 보냈는데? 이거 글로벌 브랜드라나? 명품이라나? 하여튼 그런 거랑 협업했다는 제품인데. 어휴, 내가 쓰기는 아까워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뭐 보낼 거니? 요새 바쁘지? 아니, 바쁘면 안 보내도 된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비한 스카프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카프 준비했어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냉담했어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에 와서 가져오렴. 굳이 오늘 안 보내도 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대도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동선의 선물을 소중히 유리장 안에 넣어두셨대. 평생 처음 본다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복받쳤어요. 서운함, 질투심, 아니면 그냥 무력감, 어쩌면 모두 섞인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동서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언니 스카프 받으셨대요. 진주 장식이 정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취향 정확히 아시네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선물을 칭찬하셨다고? 그것도 동서에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묘한 의구심도 들었어요. 동서가 시어머니께 제 선물을 칭찬하라고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서가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어쩌면 내 편일지도 모르겠다. 여름 피서 때 시댁 대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시어른들과 친척들이 시골 별장에 모여 3일 정도 지내는 행사죠. 저에겐 매년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서서 10명이 넘는 식구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간식 나르고 그러면서도 두 아이 돌보는 게 제 몫이었으니까요. 올해도 저는 미리 휴가를 내고 장을 봐두었습니다. 남편은 올해는 내가 도울게라고 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 약속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의문이었죠. 그동안의 경험상 시어머니가 아들아, 이것 좀 하면 남편은 부엌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시골 별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며느리들이 요리 좀 해봐라. 민경이는 된장찌개랑 잡채, 민지는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미 머릿속으로 메뉴를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동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브랜드랑 컬래버 중이라 오늘 현장 미팅이 있어요. 제가 대신 예약한 곳에서 저녁하시면 어때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봤고 시아버지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근처에 좋은 한정식 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음식도 좋고 방도 넓어서 가족들 모두 편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거절하려다가 동서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다들 편하게 먹자. 그렇게 우리는 모두 시댁 근처 고급 한정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약 명의는 동서 이름이었고 계산도 시아버지가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동서가 말없이 처리했어요. 그날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댁 모임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엌에 서지 않았고 누구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도 그 웹디자인 일 잘 되는 거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일을 궁금해하신 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겨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요즘엔 좋은 클라이언트도 많고. 시어머니는 그저 그래 하고는 돌아서셨지만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서가 대단한데 어머니도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그냥 자기 방식이 있나 봐.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변할 수 있을까?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댁 문화, 그리고 거기서 제자리. 정말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동서처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내 방식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까? 가을이 되자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 작은 브랜드의 실크 스카프를 선물로 골랐어요. 예쁘게 포장하고 카드에 정성껏 메시지도 적었죠. 이번엔 분명 좋아하실 거라 기대했답니다. 생신 당일 우리 모두 시댁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셨는데 첫눈에 봐도 비싼 원피스였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셨고 메이크업도 달랐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어머,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제 진심 어린 칭찬에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민지가 어제 백화점에 데려가서 다 해준 거야. 생전 처음 받아보는 대접이라 어색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든 선물 상자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동서가 이미 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드리고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해드렸다니. 제 작은 스카프는 어떻게 보일까요?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른 후 선물 타임이 되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각자 봉투를 드렸고 차례가 되어 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고 스카프를 꺼내셨어요. 그냥 고맙다 한마디 하시고는 옆에 두셨죠. 그때 동서가 커다란 상자를 내놓았어요. 어머님, 작지만 저희 마음입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핸드백이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니? 동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과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제 옷이랑 같이 맞춰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내내 요즘 며느리는 다 다르구나를 외치셨고 제 선물엔 아무 말씀 없으셨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모두 허공에 던져진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혹시 웹사이트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블로그만 하고 있어. 왜? 동서는 미소 지으며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우리 브랜드 리뉴얼할 때 언니한테 맡겨보고 싶어요. 언니 일 괜찮던데요. 순간 울컥했어요. 시댁에서 제 일은 늘 시간 때우기 취급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첫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시댁에서요. 봤어. 블로그 포트폴리오. 언니 디자인 감각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모던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이고 제 작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평가해준 사람도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진심으로. 그날 밤 동서는 조용히
저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어요. 참, 이것도 드리려고 했어요. 언니 취향일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작은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브랜드 첫 출시 때 만든 건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괜찮았어? 어머니가 동서 선물에만 반응하셔서. 저는 브로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좋은 날이었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도 우리 며느리가 디자이너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는 웹디자이너는 컴퓨터로 뭐 만드는 거 아니니? 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는 제 직업을 당당히 소개하시더군요. 변화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동서의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건 제 경력에서 큰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동서는 의외로 자세한 피드백을 주며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의 관계도 가까워졌죠. 어느 날 동서가 제 작업실로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제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밤새 작업하느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안경은 코끝에 걸쳐 있었죠. 언니,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신 것 같은데. 동서의 걱정에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 마감 전에 항상 이래. 근데 무슨 일이야? 동서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다음 주에 패션위크 초대장이에요. 우리 브랜드가 참여하게 됐거든요. 언니도 같이 오셨으면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들었어요. 패션위크에 입고 갈 옷이 없었거든요. 고마워. 꼭 갈게. 근데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 동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 매장에서 한 벌 골라가세요. 디자이너의 웹사이트를 만든 분이니까 제 옷 한 벌 정도는 당연하죠. 패션위크 당일 저는 동서의 매장에서 고른 의상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평소의 저와는 다른 모습에 긴장됐지만 동서가 자신감 있게 저를 소개하며 긴장을 풀어줬죠. 이분이 우리 브랜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세요. 우리 브랜드의 새 얼굴을 만들어주셨죠. 그날 행사에서 여러 업계 인사들과 명함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으로 디자이너 민경으로 당당하게 소개됐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저녁 세 곳에서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서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언니?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대답했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 내가 이런 세계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동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사실 첫 만남부터 언니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 키우면서 일도 하시고 제가 오히려 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동서를 부러워했는데 동서는 저를 존경하고 있었다니.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서빙하는 게 제 몫이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하셨거든요. 민경아, 다음 주에 내 친구들 오는데 너 그때 그 프로젝트 있다며? 괜찮아. 바쁘면 오지 않아도 돼. 대신 나중에 시간 되면 너 어떻게 그런 멋진 웹사이트 만드는지 내 친구들한테도 좀 보여줄래? 그 전화를 받고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남편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뭐래? 어머니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내 일에 관심 있으시대. 겨울이 찾아왔고 1년 중 가장 바쁜 시즌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여러 브랜드의 웹사이트와 프로모션 작업이 겹쳤거든요. 동서의 소개로 대형 패션 브랜드 프로젝트까지 맡게 되어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 모임에도 빠지게 됐죠. 어느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경아, 오늘 점심에 모이기로 했는데 올 수 있니?
다들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 평소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갔겠지만 오늘은 중요한 마감이 있었어요.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고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 일이 바쁘구나. 괜찮아, 다음에 보자.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이해해 주셨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 모임에 간 남편이 돌아와 말했어요. 너 모를 거야. 근데 어머니가 오늘 다른 친척들한테 내 얘기를 자랑하셨대. 우리 민경이가 요즘 대형 프로젝트 맡아서 바빠하시면서. 너무 놀라 손에 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자랑하셨다고요? 다음 날 동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동서를 만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흥분한 표정이었죠. 언니, 제가 소개해드린 그 브랜드에서 연락 왔어요. 언니 작업이 너무 마음에 든대요. 정식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안이 들어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니. 제가 꿈꿔오던 자리였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동서는 환하게 웃으며 제안서를 건넸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언니. 언니 실력이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기뻐하다가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떡할 거야? 더 바빠지면. 그 질문에 잠시 주춤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바쁜데 더 큰 책임을 맡는다면 아이들에게 소홀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고민 많이 하시죠? 사실 제가 좋은 보육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인데 언니네 일정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대요. 동서의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죠. 근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동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제가 처음 브랜드 시작할 때도 똑같은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 내길 잘했더라고요. 언니도 그럴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공식 행사로 브랜드 론칭 파티에 참석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까지 초대했죠. 론칭 파티에서 브랜드 대표가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저를 소개했을 때 객석에서 가장 크게 박수 치신 분이 시어머니셨어요. 그리고 파티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경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구나. 자랑스럽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동서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언니, 축하해요. 앞으로 같이 멋진 일 많이 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어요.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디자이너로서의 제 모습을요.